구독, 좋아요. 2부 박상규 시사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동시에 나왔네요. 트럼프 대통령 7월 말 스코틀랜드 방문 추진하고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8-9일 예정된 방한도 취소됐다, 이런 게 동시에 떴네요. 사실 시점상으로는 네. 이 트럼프의 스코틀랜드 방문 추진은 네. 조금 먼저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요? 스코틀랜드에 이제 방문하겠다는 얘기를 영국 언론들이 여러 유수 신문들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7월 말에 스코틀랜드를 오게 되면 워싱턴을 비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이 스코틀랜드 방문이 아주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마로라고 리조트뿐 아니라 거기도 이제 훌륭한 골프장이 하나 있고 미국 안에만 굵직굵직한 이 큰 규모의 골프장이 리조트 형식으로 19개가 있고 그다음에 전 세계 각지에 트럼프 골프장이 있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에는 그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장만 3개를 갖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턴베리 골프장이라고 골프 좋아하는 분들은 압니다. 이 골프의 성지라고 하는 곳이 바로 스코틀랜드의 세인트 앤드류스 앤드 올드 코스. 뭐 최경주 선수가 한번 여기서 뛴 적이 있고, 그렇군요. 디오픈에서 3등도 했고, 그야말로 골프 하는 사람들은 한번 가보고 싶은 뭐 이 이슬람교도가 그 사우디 어디 그 성지 가듯이 그런 곳인데 턴베리도 유명합니다. 이 턴베리에서는 그 디오픈 그야말로 골프의 4대 메이저 중에서도 가장 최고 오래된 그 대회가 열렸던 곳이고 또 이 턴베리를 트럼프 일가가 인수한 뒤에 지금 전면적으로 돈을 들여가지고 한 400억 원 넣어가지고 다시 개장 그 리모델링을 또 해가지고 이 골프장에만 들어간 돈이 1,000억 원이 넘는데요. 이 턴베리 실제로 보면 대단한 그 위용을 자랑하는 코스인데 여기를 왜 갔느냐, 왜 가느냐? 자, 이게 턴베리 말고 2군데 더 가는데, 그러니까 골프장 방문하러 가는 거예요. 네. 자기 골프 리조트 돌아보러. 그래.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이 턴베리에서 디 오픈을 다시 한번 유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는 트럼프가 소유한 턴베리에서 디 오픈을 좀 개최해 달라. 이거 민원을 누구한테 했겠습니까?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에게 한 거예요. 예. 그것도 G7 정상회담 첫날 만나가지고 이번에 알려졌어요. 예. 그러니까 그날 만나가지고 시원하게 전 세계 국가 중에 유일하게 영국과 10% 관세에 서명을 해주잖아요. 지금 보니까 이게 다른 여러 이유도 있지만 자기 골프장 턴베리에서 디오픈 열어달라는 민원도 하면서 대신에 내가 뭐 영국 뭐 가져오쇼 해가지고 10%로 관세를 깎아주는 데다 시원하게 서명을 해줬다. 그리고 식사 같이 하고 스포츠 경기 같이 보고 그때 가가지고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그 언제 이제나 저제나 다 안 불러주나 하고 있다가 중간에 이시바 시게루까지 만나고 쌩하니 가버렸잖아요. 네. 그러는 그러는 바람에 뭐 좋은 말로 바람을 맞고 그야말로 뭐 첫 한미 정상회담 기대가 거기서 무산이 되는 바람에 그 후유증으로 나토에도 안 간 것이고 지금 오늘 뭐 취임 한 달 기자회견 한다는데 외교 면에서는 거둔 성과가 나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오면 네. 그 세 개의 골프장을 돌아보러 가는데 차남을 데리고 가요. 에릭. 이 골프장 사업을 이 에릭이 다 주도합니다. 그래서 에릭이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 얘기해 놓은 거라는 걸 알고 영국 기자들에게 이거 우리가 유치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디오픈을 여러분은 보실 것이다. 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 골프장 사업 돌아보러 가는구나. 한국 대통령이 지금 안중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골프장 나머지 2개 중에 한 코스도 인수한 뒤에 아주 공을 들여가지고 지금 확 지금 다시 재개장 수준으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코스에는 트럼프 대통령 어머니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자기 어머니 이름을 붙이러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방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7월 말에 워싱턴에 없어요. 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고. 자, 루비오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트럼프의 그 명령을 받아 움직이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함부로 어디 자기가 더 자기 의견 못 내는 거예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장관 일개 장관이 중요 결정을 하면 놔두지를 또 않죠. 그렇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건데 네. 자 마르코 루비오가 그나마 8일 날 온다고 해서 네. 지금 이재명 정권에서는 좀 난리가 났거든요. 상당히 신났어요. 외교장관도 없고 뭐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후보자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영접 준비가 전혀 안 됐어요. 그렇다고 전임 정부의 조태열 저 외교부 장관을 시킬 겁니까? 그래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혼자 지금 위성락 실장 혼자 워싱턴에 캐나다 G7 헤이그 나토 대리 출석했죠. 지금 루비오 온다고 지금 위성락이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그런데 예. 그 마르코 루비오는 원래 10일부터 열리는 ARF 아시아 안보 포럼이 주 목적이에요. 오늘 이 아시아에 오는 목적이. 그 오는 김에 이틀 전에 한국에 와서 1박 2일 머문다고 어젯밤까지도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지금 기대를 단단히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재명 정권이 뭐 AI를 가지고 조선업을 가지고 조선업은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때 이미 트럼프가 말했던 거고 그거 중고거래 상품이에요. 그걸 자꾸 뭐 이재명 정부가 자기가 조선업 협력 가지고 뭐 큰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띄웠는데 자 루비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 못 가요 그랬어요. 예. 이거 충격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피트 헤그세스 전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회의 예. 싱가포르에 오는데 오는 김에 일본까지는 왔었잖아요. 근데 일본에서 한국 오는 게 어렵습니까? 일부러 패싱을 했잖아요. 네, 네. 자, 그 2탄인 거예요. 근데 이 루비오의 이 한국 방문 온다고 했다가 안 오는 이거는 더 충격이 커요. 오늘이 하필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오늘 뭐 타운홀 미팅을 한다 지금 난리 중인데 예. 여기에 이거 중요한 질문이 하나 지금 나왔어요. 루미오가 왜 안 오냐? 기자로서 만약 저보고 물으라면 나 이거 질문 한 서너 개 하겠어요. 네. 물론 못하죠. 왜냐하면 질문하는 기자 얼굴도 찍어서 자막까지 낸다니까 못하겠죠. 예. 하지만 악재 중에 악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한미 정상회담을 논의를 합니까? 루비오라도 와야 어떻게 바짓가랑이라도 좀 잡아볼 텐데 네. 제가 보기에 이 두 기사 스코틀랜드의 골프장 돌아보러 정작 트럼프는 가고 7월 말에 네. 그 7월 말을 지나면 뭐가 있나요? 8월에는 미국 워싱턴이 휴무예요. 의회도 안 열리고 미국 사람들 다 바캉스 가요. 그래서 워싱턴이 텅텅 빕니다. 예. 제가 보기에 루비오의 이 온다고 했다 안 온다는 저 소식은 스코틀랜드를 간다는 트럼프의 이 7월 말 그 외유 일정과 맞물려서 거의 저는 외국 방문도 아니고 외유라고 봐요. 사실상 휴가 가는 거다. 아니 한국 대통령이 올 건데 왜 휴가를 갑니까? 자기 개인 소유 골프장 둘째 아들 데리고 가서 이 돌아보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8월까지 저는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 일이 없을 것 같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네. 예. 지금 사진 계속 좀 띄워넣으세요. 좋은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의 사진. 마침 8, 9일 방한 예정이었다가 취소된 상황이 중요한 상황이 지금 외교적으로 발생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연관이 많이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왜 대통령실이 중국의 지금 9.3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문제를 계속 거명을 해왔잖아요. 예. 중국에서 마치 이 대통령 우리 전승절 때 좀 참석을 해줘 이런 요청이 공식적으로 있었다는 식으로 표명하면서 소통 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침 그 시기만 하더라도 루비오 장관이 방한이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상황이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죠 이제 판이. 그러니까 그래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의도적으로 지금 전승절을 띄운 건지 이 문제도 좀 생각하게 되는데 심각한 문제죠. 예. 왜냐하면 이게 한중 그 외교 국장회담이 지금 서울에서 열렸어요. 네. 어제. 그래서 국장급이 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정식으로 했대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그 베이징 천안문 전승절 80주년 행사에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답니다. 사실상 공식 이 초청 의사를 밝힌 거라고 봐야죠. 예. 그 전까지는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무슨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학자들 세미나 주중 한국
대사관 통해서 여러 관계자들에게 찔러보는 식으로 어제도 제가 그 표현을 썼죠. 네. 이 계속 그걸 띄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이제 공식적인 중국 외교부의 국장이 한국에 와서 그 한국 파트너 보고 이게 좀 80주년 우리 대단히 중요한 그 공산주의자들 그 정주년이란 말 좋아하잖아요. 꺾어지는 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에 갔을 때가 소위 전승절 70주년. 요번에 10년 뒤에 80주년. 그러니까 요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번에 좀 꼭 좀 와주시라. 저 그림처럼 저 보세요. 뒤에 시진핑이 있고 좌 푸틴 우 쪽이 저게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 제가 우크라이나가 아니고 우즈벡 대통령으로 기억을 하는데 하여튼 공산권의 아주 그 중요한 지금 핵심 센터에 앉았잖아요. 저 그림을 재현해 달라라고 지금 공식 요청을 한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루비오가 안 온다고 한 얘기 나오기 전에는 청와대 그러니까 대변인실에서 뭐라 그랬냐면 소통 중이다. 신중히 지금 조율하다 하고 있다. 이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딱 잘라 거절할 수는 없고 한미 정상회담부터 해야 되는데 어쩌지 하는 분위기가 읽혀진 거예요. 반기문 전 당시 유엔 사무총장도 그때 저 천안문 망루 한가운데 저게 중국이 그 신중국이라는 공산주의 중국을 중공에서 이제 중공이라고 불리는 그 건국 선포식 날 저 자리에 모택동이 있었어요. 예. 그랬던 김일성도 있었고 그 아주 이 중국인들로서는 굉장히 중요시하는 지금의 공산주의 중국이 굉장히 중시하는 행사입니다. 저 자리가. 그래서 저걸 해달라고 했으니까 입장이 달라져야 되나 지금 고민이 많아질 거예요. 그렇다면 입장을 달리 한다는 거는 완전히 한미 정상회담을 물 건너 보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또 고민이지 않겠어요? 이래저래 지금 외교적으로는 완전히 첫 시험대가 지금 결코 만만치 않다. 아주 혹독한 시련을 지금 맞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고심에 빠질 것 같아요. 이제 뭐 이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도 하지도 못했고 네. 지난 나토 정상회의에 대리 출석시키는 바람에 그 기회도 놓친 데다가 서방 진영의 주요 지도자들 나토 G7 정상회의에서 간단히 뭐 인사는 했지만 주요 국가들 대부분은 지금 제대로 정상회담을 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살살살살 오라고 지금 꼬시고 있는 양상이어서 이 대통령이 지금 이거 중국 전승절에 참여를 해야 되나 혹시 참여했다가 옛날 문재인 때처럼 큰 산봉우리 이야기하고 혼밥 상황이 오고 중국 공안에 기자들이 폭행당하는 이런 것들이 또 재현되면 어떠냐 여러 생각이 복잡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 또 고민이 되냐면 네. 자 8월까지 제가 한미 정상회담 어렵다는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다음 무대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고위급 회의입니다. 자 여기를 가려면 한미 정상회담을 떠나서라도 트럼프의 심기를 거스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공산권 최대 행사 중에 하나에 이재명 대통령이 간다? 이거를 어떻게 보겠냐고요. 예. 이 사실은 얼마 전에 시진핑이 그 부총리를 보내가지고 푸틴을 만나게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브릭스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7월 6일부터 7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열립니다. 이 브릭스. 굉장히 중요한데 시진핑 조금 이따 뭐 물어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안 갑니다. 예, 안 간다고 그래서 지금 하죠. 이게 또 이 실각설을 강력히 뒷받침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 또 이제 한 일각에서는 푸틴도 거기 오는데 브릭스에 오는데 시진핑이 푸틴을 만나기 전에 잘못 이 일이 틀어질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푸틴도 안 온다고요. 그 브릭스에 왜 안 오느냐? 그 이유가 재밌어요. 우크라이나 침공 혐의로 ICC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해서 푸틴이 제소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만약에 브라질 리우에 푸틴이 나타나잖아요. 예. 국제형사재판소 사람들이 사람을 풀어가지고 푸틴을 체포할 수 있습니다. 사법경찰관을 파견하겠죠. 그러니까요. 근데 KGB나 뭐 그쪽에서 독침 가지고 찔러버릴지도 모르지만 예. 그런 상황이 수모스럽잖아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라질 방문했다가 국제형사재판소에 체포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안 온대요. 그러니까
이 유엔 총회라는 자리는 이게 미국만 오는 자리가 아니고 예. 거기 가려면 서방 지도자들의 퍼미션, 오케이 도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국 전승절 행사를 덜컥 간다고 한다?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밀리느냐? 10월 경주 에이펙이에요. 그 10월 경주 에이펙은 정말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월 경주 에이펙에 시진핑도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푸틴만 트럼프 대통령도 하는 거 봐서 경주 에이펙 올지 안 올지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 같아서는. 예, 그러네요.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이 간단치 않다, 이 분위기가. 그래서 사실 오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별의별 질문들이 나올 텐데 뭐 잘했다는 소리가 아마 성과가 어떻고 하면서 이 얘기가 나올 테지만 외교 안보 문제는 곤란한 질문이 지금 상당히 줄줄이 지금 난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예, 그런 얘기를 근데 물어볼 기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 걸 물어봤다가 또 찍히지 않을까? 개딸들한테 찍힐까 봐요. 그 자막 나오고 얼굴 나오는데 쉽게 물어보겠어요? 아니, 타겟듯이.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만일 이 대통령이 예를 들자면 자주파들이라든가 친중국파들이라든가 이런 세력들이 강하게 막 압박을 해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가게 돼서 결정을 한다. 그러면 실제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이건 중국의 대외 전략에 어떻게 이용될지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이 될 것 같아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2015년에 고심 끝에 결단했다가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손해를 더 봤어요. 북한은 그 다음에 4차 핵실험하고 또 ICBM 쏘아 올리고 그래 사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여러 미국의 만류 등을 무릅쓰고 그 천안문 행사에 갔을 때는 중국이 좀 북한을 견제해서 그런 북핵 문제 해결을 해보자 하는 그런 어떤 고심 끝에 내린 그런 행동이었다고 지금도 알려지고 있는데 그렇지. 사실 성적표가 참담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두고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뼈아픈 그런 아쉬움으로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사정이 또 완전히 다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건재했던 10년 전의 시진핑이 아니에요. 지금 이미 실각했다. 실각이 시작됐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그 징후가 속속 포착이 되고 있잖아요. 12년 연속 코로나 때 빼고는 개근 중에 개근을 했던 브릭스의 거의 창설자라고 볼 수 있는 시진핑이 브릭스에 안 간대요. 이것부터 벌써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식의 모든 징후를 볼 때 이 갔다가 시진핑은 또 실각당해가지고 어디 그 꼭두각시인 존재가 될지 모르는 거기를 또 가기도 그렇고 정보가 없어요. 정보가.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외교적 문제가 이제 단순히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 관계 그리고 한국을 둘러싼 군사, 경제적인 문제로 아주 가깝게 다가옵니다. 관세 협상도 다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죠.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 연관돼 있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에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지각 변동이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관세 협상 저거 녹록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영국한테 시원스럽게 G7 때 10% 깎아줬다고 했잖아요. 네네. 미국이 세계 두 번째로 관세 협상을 전격 타결한 나라가 나왔습니다.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46% 물리겠다고 했다가 절반 이하로 뚝 잘라줬어요. 20% 사인해줬습니다. 네네. 왜 사인해줬냐? 베트남이 지금 미국 말을 잘 듣고 있어요. 특히 베트남은 어디에 중요하냐면 남중국해, 옛날에 남진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지금 중국이 해상섬을 인공섬을 남아시아해라고 하죠. 남아시아해. 네, 남아시아. 그 전에는 남진해라고 그랬어요. 남진해. 일본어를 동원해 가지고 지금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다 남진해 그렇죠. 합니다. 네. 진화를 일본인들이 차이나를 진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영유권을 놓고 지금 대만 영토 분쟁도 있고 이래서 거기가 남중국해가 엄청 중요한데 베트남이 거기를 굳건히 미국 말을 듣고 지금 지켜줄 채비를 마쳤어요. 그 베트남은 이전에 월남 전쟁 때 그 베트남이 아닙니다. 개혁 개방하고 철저히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지금 잘 살아보세로 가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우리나라 관광객들
전부 베트남 가잖아요. 예전에는 호치민 사이공만 가다가 요새는 뭐 날랏, 나트랑 뭐 저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호이안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베트남으로 놀러 가지 않습니까? 가성비 좋고. 왜 그러느냐? 자본주의가 제대로 지금 뿌리를 내렸어요. 거기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뻐 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46% 으름장을 놨다가 20%로 뚝 잘라서 사인해 줬어요. 자,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느냐? 일본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30, 35 혹은 the more 그 이상. 으름장을 놨어요. 일본 요새 마음에 안 들어. 이 터프하고 스포일드 돼 있다. 네. 스포일드가 무슨 말이냐? 쌀 수입안들 하라니까 안 하겠다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들었죠. 스포일드란 말은 망가졌다는 말도 되지만 너 버릇을 잘못 들였다 내가 그 소리거든요. 네. 그 일본에다가는 지금 카드가 30, 35, 5, 50이에요. 네. 한국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루비오도 안 온다잖아요. 그러면 곧 이메일 온다니까요. 사우스 코리아 대통령 귀하. 귀하의 관세율은 35%로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만날 필요 시작 없습니다. 기본점이 35라고 봐야죠. 자동차 철강이 25에다가 잘 봐주면 10이 있으니까. 잘 봐주면 30인데 30 될 것 같지가 않고 뭐 만나야 얘기를 하죠. 지금 네. 뭐 여한구라고 그 통상산업본부장이 차관급이 가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데 장관이 가고 부총리가 가도 지금 안 만나주는 사람들이 그 차관 하나 뛴다고 되겠어요? 이거 지금 큰일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만약에 잘못되면요 관세를 몇 조 원을 더 물어야 될지를 몰라요. 네. 그런 여건에서 중국인들에게 또 외국인에게 채무나 탕감해주고 그런데 신경 쓰고 있으니까 국제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대내에 취해가지고 지지율이 좀 높다고 취한 그 상황도 참 여러 가지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국무위에서 이 대통령 국무위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국무위원들께서 국회에 가시면 선출된 권력에 대해서 존중감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뭐 했는데 뭐 이게 처음 얘기는 아닙니다만 아주 국무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할 정도의 문제인지는 여러 가지 의심이 드는데 일단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십니까? 그냥 그 자리에 있었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예. 그냥 대놓고 공격한 거죠. 왜 그러냐? 이진숙 위원장,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사표는 진작 냈는데 네. 이거 수리 안 해줬는데 어제 덜컥 수리해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완전 1인 체제가 된 거예요. 혼자 지금 그 독불 장군입니다. 그야말로 그렇게 돼서 혼자 있는데 이진숙 위원장이 저번에 과방위 국회 과방위 가가지고 위원장 최민희하고 대판 싸웠잖아요. 그 뭐 싸웠다는 표현도 어울리지 않는 게 최민희가 일방적으로 그 이진숙 위원장을 막 공격했어요. 그리고 모욕을 줬어요. 그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면 끼어들지 마세요를 7번 하고 조용히 하세요 3번 하고 들어보면 기가 막혀요. 끼어들지 마세요. 끼어들지 마세요. 7번 해요. 뭔 말 좀 하려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반장입니까? 담임 선생님이에요? 할 말을 하는데 말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또 다른 또 민주당 의원은 언제 물러나느냐. 압박까지 넣었죠. 압박을 막 하니까 예. 내 임기 내년 8월 24일까지인데요. 그러면 아니 지금 혼자 뭐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민주당이 3명 임명만 해주면 되는데 왜 나보고만 뭐라고 하느냐. 뭐 틀린 말이 어느 구석이 있습니까? 저 장면은요. 처음에 청문회 이진숙 위원장 청문회 하러 왔다가 서류 주고 돌아서니까 손가락질 해가지고 부른 뒤에 저 귀에다 대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뭘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인사를 하라는 건데 왜 꾸벅 인사 안 하고 가냐는 거예요. 나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저렇게 은근히 남이 보면 무슨 자매들 다정한 대화하는 줄 알겠어요. 좀 이따가 끝나고 라면 먹고 갈래? 제가 농담합니다. 그래서 이 앙숙인 최민희가 공격을 한 데 대해서 이 위원장이 그 할 말을 하려고 하면 말 막아놓고 끼어들지 말라고 7번 하고 조용히 하라고 3번 하고 다른 사람은 왜 안 물러나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급기야 무슨 얘기 나와요? 최민희가 안 물러나시는데 이
정부조직법 개편해가지고 방통위 없어지면은 그때는 자동으로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또 대답이 재밌어요. 자, 방통위를 없애기는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만 물러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버티냐 이런 식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딱 그러니까 이미 이진숙 위원장을 염두에 놓고 사실은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거고 국무위원들 중에 이 국회에 관해서 무시를 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국회로부터 막 당하고 있는데 선출된 권력의 존중감 이 문제는 결국은 최민희 의원한테 너 고개 숙여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임명 권력이고 더군다나 전 정부 지금 뭐 내란 우두머리 이제 이 정부는 이제 수괴라고 하잖아요. 내란 수괴 혐의로 지금 특검에 불려가고 있고 또 곧 내란 재판에서 뭐 달랑 3개밖에 없는 형 사형 무기징역 무기 금고를 받을 게 이 정부에서는 뭐 확실시 된다고 보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강요들은 다 임명 권력이고 그것도 구권력 내란 동조 세력으로 우리가 지금 특검에 불러다가 전부 심판하라고 하는 세력들인데 그 세력이 감히 선출된 권력 그게 이제 최민희도 그렇고 본인도 선출된 권력이잖아요. 네. 대선에 의해서 저는 한 가지 궁금한 게 김민석은 지역구 의원이고 총리 후보자인데 이제 좀 이따 막 후보자 꼬리 떼면 국무총리까지는 지역구 의원을 겸할 수 있죠.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도 인천 계양구 계양을 지역구 의원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반문하고 싶어요. 대통령도 하고 네. 지금 제 그건 계양구 겸임이 안 될 걸로 아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을 하니까 세비는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이제 임명직인데다가 언제 다 사임을 할 수 있지만 대통령직은 임기가 보장돼 있고. 아니 그 제 얘기는 네. 대통령이 지금 국회의원 세비도 받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아 그것도 받는다. 그런 의혹이 생겨요. 네. 비례에는 물러나지만 그래서 선출된 권력을 2가지나 지금 누리고 계신 분이 어떻게 네. 보면 네. 뭐 국회의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거기도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실이 있고 그들의 딸린 국가 예산을 쓰고 예. 있잖아요. 제 예, 얘기는 예. 그거예요. 그래요. 자, 그래서 선출된 권력 하시면서 하찮은 임명 권력인 여기다가 이진숙이란 말을 너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끝내 가로에 넣었지만 사실은 입에 막 나올 뻔했겠군요. 그러니까 모르는 국민들, 그러니까 별로 뉴스에 관심 없는 국민들은 아니 이진숙이란 말 한마디도 안 했구만. 저 사람은 왜 이진숙이라고 하는 거야라고 저를 보고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이건 오로지 네. 이진숙을 향한 것이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자, 충남대 최초의 여자 총장이었던 이진숙 씨하고 이름이 겹쳐서 그런지 이진숙이란 말을 입에 안 담더라고요. 물론 이건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건 분명하다. 그러니까 또 나머지 이제 국무위원들을 보고도 같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들 그냥 여기 나와서 다 지금 하루하루 일당으로 계산돼서 어련히 물러날 때 되면 나 월급 주니까 그냥 조용히 어디 혹시 이진숙처럼 국회 나가서 선출된 권력 우리 민주당 위원장 의원님들한테 대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있다가 새 후보자 오기 전에 빨리 정리해서 가라. 조용히 그때까지는 고분고분 말 들어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대통령 발언 하나는 더 살펴봐야겠네요. 국무회에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그리고 1차적으로는 선출 권력으로부터 국민 주권이 실현된다. 그러면 선출 권력을 또 이야기를 하는데 뒤에 이런 얘기합니다.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에 쓰여 있다. 이거 조금 맥락이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은 앞에 이야기하고 동일한 의미로 해석될 수 이진숙 겨냥했던 문제도 있는데 뒤에 가보면 여기에서는 헌법에 국가기관의 순위가 정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니까 나 대통령이야. 나는 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했고 국회는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이 꽉 잡고 있어. 사법부, 검찰 뭐 이런 임명 권력이라고 보는 그 문제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달라요? 왜냐하면 예. 입법, 행정, 사법은
트리니티, 3위 이 삼권 분립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예.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국회의장, 사법부의 대법원장, 이 3위 이 세 가지의 권력의 삼권 분립 아닌가요?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 정부가 정권이 들어서면서 입법 권력은 이미 장악해 놨었고 거기에 의원이던 사람이 대통령으로 선출됐어요. 네. 49% 받아서. 그랬어서 지금 행정과 입법은 그냥 장악이 된 거잖아요. 대법원장도 지금 수시로 언제든지 뭐 지금 그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게 지금 입법은 다 준비돼 있잖아요. 재판 중지법은 이미 발효됐고 알아서 지금 재판들은 판사들이 바람 불기도 전부터 누워가지고 다 중지돼 있고 그럼 사실 이 나라에 상권 분립이 무슨 지금 의미가 있고 작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것은 직제상 대통령이 무슨 판사고 그 미국은 그렇게 판사하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법대라는 것 뒤에 바 뒤에 가서 변호사하고 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안어 그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영미권에서는 판사 부를 때 유어 안어 그러잖아요. 예. 존경하는 재판장님. 꼭대기에 내가 있고 선출된 권력의 최정점인 내가 있고 나머지는 다 내 밑이야. 이런 발상인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국회가 행정부보다 위에 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장관들이 아니, 그것도 이제 국회는 선출 권력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출된 권력이 이 임명직인 장관이나 혹은 뭐 차관들보다 위에 있다라는 거는 제가 뭐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도 관련 법률에도 안 쓰여 있습니다. 삼권 분립이 맞는 거죠. 나누어져서 서 있는 새 중국 솥처럼 바퀴가 셋이잖아요. 삼국지의 원리. 그렇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선출 권력인 민주당 의원들 또 그 정점인 나 대통령에게 임명된 그들에 의해서 임명된 그러니까 내가 임명한 혹은 그 전 정부의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나부랑이는 다 꿇어라. 이런 발상 아닌가. 아니 저는 조금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것 같아요. 헌법의 국가기관 순위, 헌법에 이제 그 얘기는 대통령이 1등이고 2등은 국회의장이고 3등이 대법원장이고 이렇게 순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의전 서열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잘 아셔야 되는 게 그 의미를 얘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법부를 그러면 전혀 다른 거죠. 예. 예를 들어 자석 배치를 위한 거예요. 그거는 예. 어떤 그 중요 국가 행사가 있으면 지금 오부 요인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아나운서 멘트가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해서 가운데 앉잖아요. 그럼 자석 배치에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거 순서 없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게 국가 의전 서열입니다. 그거는 절대 권력 순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과 소련 공산당은 권력 서열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매번 읽잖아요. 1등 아무개 동지, 2번 아무개 동지.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아니 이재명이 실제로 그걸 노리고 이야기를 했던 걸로 보인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걸 염두에 뒀을 텐데 또 그 말은 안 하잖아요. 이걸 트집 잡으면 네. 내가 언제 거기다 그런 의전서열순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그런 의전서열순이라고는 안 하고 그냥 네. 아니 그냥 그렇다고 했지. 내가 또 언제 무슨 권력서열이라고 그랬냐. 근데 네. 권력서열이라는 말은 과당치 않아요. 민주국가에서는. 네. 그리고 선출 권력이라는 말을 쓰려면요. 선출 권력은 국민 소환제가 뒷받침돼야 선출 권력이 나오는 거예요. 잘못하면 국민들이 국민 소환제 스위스처럼 그게 뭐 무슨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에만 해당되는가요? 우리나라도 헌법을 차제에 고쳐서 대통령도 잘못하면 국민 소환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완벽한 몽테스키웨가 말한 삼권 분립이 되는 겁니다. 그걸 싫다고 하면 이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닌 것이죠. 그죠. 그게 민주주의 기둥 중에 하나인데요. 삼권 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아주 중요한 민주주의에 특히 이제 의원 대의제 체제를 이루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삼권 분립이 아주 중요한 기반이죠. 그걸 마치 권리 헌법에 국가기관 순위가 있어서 삼권 분립보다도 사법부는 사실 저는 이재명이 하고 싶었던 얘기는 사법부 너희들 지금 시끄럽게 하는데 그 밑에 벌써 순서가 다르다. 우리가 위다.
이런 걸 좀 과시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이 삼권 분립 체제를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발언의 취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걸 살펴보려고 했던 거고요. 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 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